10월 전 산업 생산이 1.9%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국내 증시를 덮치며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의 석 달 이상 이자를 못 낸 부실채권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 평균이 6억 원을 넘어서며 전국 아파트값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며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전산업 생산 지수가 110.8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9%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 감소해 지난해 5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와 1차 금속 생산이 줄며 제조업 생산도 3.1% 줄었습니다. 금융상품 거래 감소와 주가 하락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 역시 0.3% 줄었고 공공행정은 8.9%나 줄어들며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통계청은 국내 코로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하방 요인도 있어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고꾸라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주식시장을 강타한 모습인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코스피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36.0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를 기록한 2,869.12보다 저점으로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자 오늘 코스피도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락 전환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컸습니다. 기관이 6,504억, 외국인이 1,807억 원 매도세에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10일 거래일 만에 천선이 붕괴되며 96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관이 순매도를 보이며 마이너스 1.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최하단을 2,610선으로 내렸고 신한금융투자는 하단으로 2,650선, 하나금융투자는 2,810선으로 하단을 제시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불리한 투자 환경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중단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자금 마련 계획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금융권에 대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금융권에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라 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저축은행에서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현 6%인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내년 4에서 5%로 낮춰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올해 증가율 목표치 21.1%를 적용받던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년 10에서 15% 수준으로 증가율에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증가율 목표치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인 것입니다. 올해 증가율 목표치가 4.1%였던 상호금융권도 내년엔 더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금융권은 현재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오늘부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새마을금고도 어제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서민들의 마지막 돈줄인 이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갈 곳 잃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것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은행에 석 달 이상 이자를 못 낸 부실채권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0.5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부실채권은 11조 9천억 원으로 2분기 말보다 2.3%에 달하는 3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저 행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눈이 수도권 주변 지역으로 옮겨갔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 아파트값 평균도 6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값의 양극화 현상도 이에 따라서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 아파트값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1월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1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4월 3억, 작년 7월 4억 원, 그리고 지난 4월 5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7개월 만에 6억 원까지 돌파한 겁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은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이달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했지만 11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은 28.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 13.21%의 2배를 넘는 것이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8.44%의 연간치마저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오르네요.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1억이 오르는데 4년이 걸렸는데 2년도 안 된 사이에 2억 원가량이 오른 거니까 지금 굉장히 가파르고 곡선상으로 따지면 거의 수직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역별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역별로 나눠보게 되면 오산의 아파트값이 올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오산 지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47.52% 급등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상승률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시흥 42%, 동두천 39%, 안성 37%, 의왕 36%, 의정부 35%, 평택 34% 등 순으로 올랐고 안산, 군포, 수원, 고양, 화성, 남양주 등도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상승률 31.47%를 기록했는데요. 1986년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이래 인천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30%를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박원각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30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린 탈서울 내 집 마련 현상과 GTX 개통 기대감으로 서울과의 심리적 거리가 짧아진 것이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값 상승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내 집 마련이 서울에서는 지금 평균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이동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GTX 개통 예상되는 지역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평균 6억 원 넘었다는 게 단순히 가격 올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아파트 값이 6억 원을 넘었다는 건 단순히 비싸졌다는 의미를 넘어 다른 상징성이 있는데요. 예. 주택값이 6억 원이 통상 서민정책금융의 기준이 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보금자리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약정 만기 최장 40년 동안 2%에서 3%의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DSR 산정 시 총 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민주택 기준이 6억 원이라는 건데 지금 대다수의 주택들이 경기도까지도 인천까지도 6억 원을 넘다 보니까 서민주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또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동시에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은 양극화가 가장 심해지고 있는데요. 예. 앞선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가 9.3, 전세가 7.4로 집계됐는데요.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 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 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열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상단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하단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한 9.3배 정도 매매가가 비싸고 전셋값도 한 7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비율인 거잖아요? 네. 비율이 아니라 실제 가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실제 가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예. 전국 1분위 아파트값 평균은 1억 2,500만 원가량으로 지난달보다 2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5분위 아파트값 평균은 11억 6천만 원가량 올라 지난달보다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같은 기간 전셋값 역시 1분위 123만 원 올라 평균 8,835만 원이었고 5분위는 2,891만 원 상승한 6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서울 경기 어디를 따져봐도 다 비싸요. 굉장히 비싸진 상황인데 서울보다는 지방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방은 지금 양극화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양극화 현상은 서울보단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예. 매매의 경우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이달 4.1로 지난달과 같았지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5.7과 6.5로 조사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전세의 경우도 5분위 배율이 서울 3.9, 5대 광역시 4.9, 기타 지방 6.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아파트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문제인데 지금 상단과 하단의 양극화 현상이 서울과 지방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심화가 되고 있고 지방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서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등장해 지난주부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증권가에선 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바이오, 게임 등은 다시금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거세져 0.92% 하락한 2,909.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일 지수 하단을 지지하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 전환하며 2,900선마저 내줬습니다. 오미크론을 처음으로 보고한 안젤리크 쿠체 남아프리카 공화국 박사는 최근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지만 가볍다고 언급한 한편 현지 시간 29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고용과 경제 활동의 하방 위험을 제기했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갈리며 증시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지난 24일 이후 국내 증시에선 50%가 넘게 오른 진단키트 제조사 랩지노믹스를 비롯해 시젠, 현대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각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여행을 포함한 리오프닝 수혜주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주식시장을 두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전파력 등 주요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까진 위험자산 회피 전략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주요국들의 이동금지 명령이 재개되며 국내 호텔, 레저 업종의 주간 수익률이 6.2% 하락했다며 12월엔 바이오, 게임 등의 섹터와 함께 배당주와 메타버스 등 성장 테마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이림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이림형 ISA 평균 수익률은 지난달 대비 0.52%포인트 오른 30.47%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으로 41.19%의 수익률을 올렸고 상품 중에선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상품 누적 수익률이 120.4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양호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한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인 자율주행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제작한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장관이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 도심을 달립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2021 자율주행 챌린지 현장입니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국내 대학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돕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2010년부터 진행해온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기반으로 실제 도심 교통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참가팀의 기술 및 차량 제작을 지원했고 서울시는 통신, 도로, 교통신호 등 안정적인 대회 환경을 구축하는 형태로 협력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참가팀들의 니로 EV를 제공해 최초로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제작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하드웨어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차량 개조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박정국 현대차그룹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이끌 대학생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차는 교통산업과 우리의 생활 전반에 크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카이스트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충북대가 준우승을, 인천대가 3등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기간에는 6개 팀이 2대씩 제작한 총 12대의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로보셔틀, 리드시스템, 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 차량 N비전-S, 디펜스 드론 등 자율주행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제네시스는 오늘 G90 완전 변경 모델의 외관 디자인을 최초 공개하고 다음 달 중순 계약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G90는 세단과 롱휠 베이스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며 차량의 상세 사양은 계약 시작 시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G90는 2018년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이후 3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제네시스 럭셔리 디자인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제네시스는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전면부와 럭셔리 세단에 인상을 주는 파라볼릭 라인, 여기에 측면부는 개방감을 고려한 포물선 형태의 라인이 적용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국 주유소 요소수 재고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사의 지도 서비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요소수 재고 현황과 가격 정보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서 요소수 주유소,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등을 검색하면 각 주유소별 요소수 판매 여부와 재고 현황을 리터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재고 현황은 2시간 단위로 갱신되며 요소수 판매 가격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카카오도 모바일 지도 앱 카카오맵에 요소수 재고 현황과 가격 정보 확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맵 검색창을 통해 요소수 재고 현황과 리터당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요소수 보유 잔여량을 여유, 보통, 부족, 매진으로 분류하고 다른 색상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주변 판매처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시선에서 거칠지만 따뜻한 일상 풍경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권형만 씨의 사진 생선가게의 아침입니다. 명절을 앞둔 이른 새벽 생선을 다듬는 모녀의 생생하고 따뜻한 삶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중기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제1회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사진전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을 이해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106명의 노란우산 고객이 참여했습니다. 출품된 작품만 약 287점. 주제 적합성과 독창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생선가게의 아침을 포함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입선, 열정상 등 총 39점이 수상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사진전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2030년 제적가입 300만 명, 부금 40조 원 등을 목표로 노란우산의 서비스와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 600만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50만이 가입을 했다면은 소상공인 4분 중에 1분이 가입을 한 것이고 복지 쪽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보조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세무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2018년 1,05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은 90억 3천만 달러, 창업기업은 18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특히 1,0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는 1,834개, 수출액은 499억 달러로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지난해 이후 벤처기업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화장품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2010년 수출 품목 62위에서 올해 2위로 급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은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3에서 8cm, 충남과 전북은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수원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과 수원 3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영하 1도, 대구 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전주 4도, 대구 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